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언어로 잘 세련되게 이렇게 논리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맞죠? 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설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부처님 말씀 보면 물론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세련되고 참 많지만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법시철의 짧은 경우 같은 경우에도 4가지 케이스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내용 기억이 대충 나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큰 틀에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 썩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좀 할 때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요 케이스를 한 16가지 케이스로 한다든지 적어도 한 8가지 케이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해당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좀 테스팅 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화하면 그죠? 더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할 단계도 아니었고 필요성이 적었던 거죠. 자, 돌아가서 보살님, 보살님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민망하신가 봐요. 괜찮아요. 보살님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진 않아요. 그죠? 아니 각자가 고민거리가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내가 엄청나게 자신감 있고 나를 사랑하고 긍정하고 당당하면 그런 게 좀 드러나더라도 별로 상관없겠죠. 스스로 보살님, 아니 보살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좋은 업이 흐르고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민망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좀 뭐 묻었으면 안 묻었구나 하면 돼요. 왜 꼭 이렇게 가리려 그래요? 맞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제 훈련해야죠 앞으로. 오늘도 조금 훈련을 할 거예요. 보살님이 학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기억이 딱 났는데요. 제가 어제 그 1권의 말립과정에 있는 그 학대라는 말이 딱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제 학대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기쁨 같은 게 올라왔던 건데요. 냉장고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37도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고장이 났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을 5일 동안 제가 그걸 견뎌내고 겪어내고 처리하고 AS 기사가 약속을 어겨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5일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주 놀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기사님이 막 다른 소리를 막 하시면서 저를 핑계를 대서 그래서 약속이 더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끊고 나서 이거는 뭔가는 조금 아니긴 한데 저 나름의 항변을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들을 때는 엄마 그게 항변이었어? 우리가 볼 때는 엄마 전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거를 내가 지금 이 탕복 더위에 물론 관계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물질적인 것이 고장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나 뭐 이런 걸 또 좀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여기
와서 걔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할 때마다 제가 요즘 제가 장애가 없어서 잘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몇 차례 했던 것이 딱 기억이 났고요. 아, 그래서 이런 장애가 좀 나한테 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사태를 좀 잘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이렇게 잘 거쳐서 화를 내지 않고 아무튼 어제 드디어 이제 수리가 끝났어.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음식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난 저녁에 갑자기 그 말리과경이 딱 떠오르면서 학대, 스님도 학대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아, 내가 진짜 나를 학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학대라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학대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탐심과 이 진심으로 나를 막 화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학대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나는 이번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말 그 말리과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이 5일간을 가졌구나라는 그런 그 기쁨이 딱 올라오고, 그 학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게 보살님처럼 이렇게 그 학대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진정한 학대와 진정한 사랑의 그 개념에서 딱 보니까 그 탐심과 진심, 특히 진심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진짜 나를 학대하는 거고, 이것을 내가 벗어난 게 이제서 오늘은 나는 이번 5일간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나는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를 많이 냈고 짜증도 많이 냈었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평온함은 또 어디서 왔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마음이 아주 평온했거든요. 이 엉망인 상황에서도 또 자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났을 때는 이걸 딱 외면하고 또 이렇게 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또 자선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르는 그 흐르고 있는 그런 평온함도 조금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나한테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자꾸 생기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와서 스님께 삼배를 하고 그 축원을 받을 때 스님께서, 보살님께서 이 보시의 공덕으로 행복과 평온함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행복과 평온함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있는데 미소가 이렇게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평온하게 이런 상황을 잘 흘러가게 했던 거는 내가 또 이렇게 와서 법을 듣고 또 스님으로부터 이러한 축원을 들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쌓이고 흘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다 함께 돼지는 거죠. 조건. 그게 그 본인의 노력과 이런 조건들이 합쳐지면서 무리익어서 자꾸 나타나는 것이고, 축원 들었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축원 안 축원 들으면 물론 그 물질이 형성되는 또 좋은 조건이 되긴 하죠. 그래서 축원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긴 해요. 그리고 그 부처님 같은 분의 축원은 강력한 물질 흐름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힘이 아주 강한 거고, 아라한이나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일단의 노력들이 없으면 그것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 감사도 지하기 싫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무리 좋은 업이 와봐요. 자기가 발로 쳐버리면 그 업을, 공덕을 잘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바른 마음가짐 얘기한 거예요. 맞죠? 이 바른 마음가짐 어디서 나와요? 바른 견해를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들은 바른 견해를 많이 잡아가고 있고 또 잡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견해가 없는데 바른 마음가짐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 했는데 금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바른 견해부터 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마치 뿌리예요. 그걸로 있어서 이제 그 뿌리가 튼튼해야 어떻게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가.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견해는 잘 안 드러나요. 밑에서 흐르는 거지. 실제 내가 탁탁 대할 때 하는 거는 바로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33도인데 뭐 내가 이래야 되나 하면서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그 화 안 낼 것도 화내고 그 자기를 막 채찍질하죠. 여러분들 지나다가 그 갑자기 바람이 좀 불어갖고 자기가 가다가 바람이 확 불면 우산도 확 제껴져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을 엄청 욕해요? 바람 욕 안 해요? 그래도 화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바람한테도 욕할 경우 있어요. 맞죠? 자연한테도 욕하고 신한테도 욕하고 그거는 자기가 화가 가득 차 있고 바람 망가지면 아예 없고 완전히 스트레스 이만큼 차서 하면은 하늘 보고도 욕해요. 맞죠? 바람 보고도 욕하고 맞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누가 눈만 딱 마주친다 이러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개들도 차버리고 맞죠? 돌멩이도 차잖아요. 그래서 돌뿌리 팍 찼다가 자기가 다시 붙고갖고 하면서 더 열받아가죠. 맞잖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화가 가득 찬 경우고 그 정도 그거는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고 좀 심한 경우인데 그거보다 좀 덜한 케이스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자빠져요. 근데 이제 좀 사람이 많고 어두운 곳이라 처음에는 누가 나 다리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해가 열받아가지고 확 했는데 엄청 화나잖아요. 그죠? 자기 가는데 다리 걸었으니까 자기가 사실 걸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많고 좀 어두워서 헷갈리는데 그 보도블록이 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뭐 장신경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 걸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순간 그때 어떻게 돼요? 화가 막 일나가지고 누가 했지 해서 탁 뭐라 하려고 탁 돌아봤는데 그 보도블록 튀어나온 거다 이러면 스스로 무안해갖고 좀 싹 가라앉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화가 덜한 사람은 그 보도블록도 차버리죠. 맞죠? 그래서 자기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보도블록이면 이제 자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면 어때요? 뭘 하기 시작하죠. 그죠? 상황은 사실 보도블록이었던 그것도 내가 똑같이 넘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가는데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마음가짐이 바르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내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일어났구나 걸렸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근데 내가 크게 다친 게 없나 체크하고 없으면 괜찮구나 다행이구나 또 가야겠다 누군가 했나 하면 돌아보고 이렇게 혹시 한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가다가 나처럼 넘어질 걸 해가지고 자기가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걸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엉켰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겠거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거나 혹은 조금 불쾌감이 좀 일어나더라도 그런 확인을 해서 먼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살펴서 차분하게 알아보고 그게 아니고 좀 의도적으로 만약 했다면 저 사람이 왜 했을까? 라고 살펴봐서 조금 차분하게
내가 좀 이렇게 이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거나 혹은 그 물어볼 상황이 아니면 이건 더 안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좀 피해야겠다 해서 화해 입각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조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사실 현명한 대응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을 자꾸 갖추면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행복하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화가 어떻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화가 잘 안 나면 여러분들 안 좋아요? 맞잖아요. 누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또 끼어들고 그럼 끼어드는갑다 하고 뭐 순간 좀 놀라면 조금 주의하고 저 사람 좀 거칠게 하네. 그래서 좀 바쁜가 보네. 근데 보면은 바쁘지도 않고 폭주족처럼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조금 거친 업이니까 내가 좀 더 주의해서 피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런 마음 잘 안 갖죠. 상대방을 원망하잖아요. 이러니까 업과 가보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또 사라지죠. 맞죠? 그리고 그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하는 것이 결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상에 그렇게 딱 붙어서 끌려가잖아요. 마음이. 그죠?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학대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이건 스스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괴롭힐 필요가 없는데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 바른 견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되는 걸로 편안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 아끼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혹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나는 안 아끼니까 대신에 남은 더 잘 아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좀 실수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떻게 완벽해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바로 뭐라 해요? 위로해줘요. 다 위로해줘요? 와, 그렇죠. 보통 웬만해서는 거의 위로 주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하면 위로해줘요. 여러분들 좀 약간 가볍게 채찍질하려고 해요. 그렇지 하고 잔치를 살짝 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남은 왜 채찍질 안 하고 위로해주면서 채찍질 잘 안 하죠? 아주 잘못한 거 외에는 진짜 심하면 너 그거 잘못했다고 딱 뭐라 하지만 웬만하면 살다 보면 그런 정도 할 수 있지라고 굉장히 명로우시잖아요. 맞죠?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래요?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냔 말이에요. 남한테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늘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잘 따져보세요. 자, 결국 이게 탐진치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이든 뭐 정신분석학이든 간에 과학이든 간에 결국 이 탐진치, 인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탐진치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탐도 있고. 그렇죠.
그게 또 나에 대한 그게 화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는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자기 우월적인 네. 마음도 들고 위로해주면서 그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기가 채찍질하면 상대방 싫어하잖아요. 그 자기 방어 기제이면서 보호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그게 그것이 잠재적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탐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에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탐이 강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선 그러면 탐이 없을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구도 안 되는데. 알아내서 떨어지는 거를 그것도 무리하게 하면 또 책찍질 해요. 그죠? 그러니 그럼 어떻게 탐이 있지만 적절함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억과 가보고는 물론 토대에 두고, 억과 가보라면 여러분들 그 불자가 아니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사이비틱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요즘 원체 사이비가 한국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강력한 탐, 나에 대한 집착 없으면 여러분들 좀 실수하더라도 그래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해야겠다. 근데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하고 위로해 줬는데 다음에 또 했어요. 자기가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러면 거기서 또 바로 채찍질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란 게 쉽냐. 습관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칼을 들이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될 때의 마음을 봐요. 수용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범부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왜 여러분들 아람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 고행으로 가요. 이 비구가 33도에 이걸 틀지 않는 거는 굳이 틀지 않아도 제 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특히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안 트는 게 아니라 좀 저도 불편하다 하면 튼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걸 많이 주입받아 왔죠.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인류를 위해 살아요. 우선 여러분들을 위해 사세요. 물론 인류를 위해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살면 되는데 인류를 위해 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인류 아니에요. 개개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 또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먼저 살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 위해서 먼저 살고 이러면서 확장돼 나가야지. 우선 인류를 위해 산다는 사람이 자기를 도외시하고 가족을 도외시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외면하죠. 그런 극단에 빠진다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가장 소중해요? 나가. 그래서 자기간에도 항상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셔요. 자기 자신이 충만하게 행복해지고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걸 너무 욕심이다 해서 또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괴로워져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칫 그게 내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비심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면 바로 화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우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남한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가 안 됐는데 남을 위해 산다? 어리석어져요. 나중에 자기가 공덕이 바닥나면은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당장은 그게 유지될 수도 있죠. 멋져 보이죠도. 그게 바로 그 틈을 타고 허영이 들어가기도 해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전 재산을 무리하게 보시해가지고 자기는 굶주리고 사는 사람 계속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혹 해가지고 한때 발심해가지고 전 재산을 해가지고 뒤에 정말 굶주리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가서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괜찮다고. 왜냐면 자기 부정하면 자기가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진짜 괜찮은 사람 아주 드물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시도하면 안 돼요. 늘 자기가 기본적인 것들은 하면서 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탁발하러 가는 그 신자집에도 적정하게 가고 말잖아요. 그게 게으르 있어요. 수다원 이상 가면 정말 그 신심 때문에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다원도 너무 하면 일단 괴롭잖아요. 아니, 집도 없어지고 이러면 안 괴로워요. 수다원이라 해도. 아무리 신심이 완벽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든다고요. 안 하면 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수다원도 아니니 견해조차 확보하지 않은 범부가 그걸 무리하게 시도하니 장애가 따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하는 것도 극단이에요. 항상 보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만큼 그 위에서, 그죠? 자기가 죽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욕심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공덕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한우나 섭족한지 그게 또 유지되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전재산을 하면은 순간은 그렇게 되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지 않고 하는 순간부터 그게 흡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더운데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이제 돌이 없어서 못 틀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잘 틀었는데 그러면 또 흡족하지 않아지잖아요. 조건 따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상 그 조건에 대해서 잘 헤아리면서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안 들어 했는데 하고 있어요. 네. 그 보살님은 좀 자기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안 들어하겠죠. 그 보살님은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보살님 어때요? 좀 마음에 드세요? 자기 자신이 강해요. 무엇이 꼭 나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고 본인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돼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없거나 아주 있더라도 드물 거예요.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다 꼽혀내지 못할 뿐이지. 인간 정도 났는데 그 선업이 있어서 난 거잖아요. 어찌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어요. 주로 이제 장점이 좀 많고 단점이 이제 장점이 많고 단점이 좀 적으냐 혹은 단점이 많고 장점이 좀 적으냐 요 차이일 뿐이지. 대신에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장점을 잘 발현시켜서 바꿔 말하면 선업을 잘 발현시켜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길 것이고요. 그런 이제 스승을 잘 만나면 이제 잘 꼽히는 거고, 그런 스승을 못 만나거나 자기 단점에 초점 맞춰서 그 부각하면 계속 또 확대하면서 괴로워지고 그 흐름이 당연히 악처로 가게 되겠죠.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스스로 좀 마음에 드세요? 만족스럽고?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보살님은 어때요? 저도
저도 약간 좀 저 자신을 더 채찍하는 타입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감사함도 커지고 지금 이렇게 잘 수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만족도 마음에 들어요, 보살님 스스로가? 네, 점점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집니다. 보살님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통 마음에 확실히 들면은 든다고는 알죠, 그죠? 확실히 마음에 딱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태니까, 그죠? 그렇다고 심하게 부정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법을 듣다 보면 명쾌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래도 다수의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마음에 들어하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들어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자, 그러면은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부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까요? 자기한테 없는 거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야 자기가 더 행복해질 거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실은 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나아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괴로워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를 잘못 죽이거나 해서 나는 정말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채찍질하면서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온몸을 매일 이렇게 가르고 그 사람조차 사실은 자기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참여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요. 존재하는 한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착각해갖고 자기는 자기 괴로워지는 게 좋다라고 그 이상한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렇잖아요. 스스로 괴롭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들도 그죠? 여기 있는 분들만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행복해지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바른견에 입각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를 얼마나 긍정하고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했을 때 조금 이제 아직 변화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죠? 만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은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사람이 자기가 엄청 게을러지고 자기가 사납게 살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살아서 자기 행복을 망치게 될까요? 아니면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그럴까요? 실제로 안 그래요. 이 비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 서양에서 아마 연구를 했대요. 자기 긍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어느 정도 통계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 지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본인 기관에서 했겠죠. 뭐 교수가. 실제로 그런 걸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집단이 게을러질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할 바를 하고 더 만족도가 높았대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정말 자기를 결점을 자꾸 보고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양분이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역효과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들도 여러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만족했을 때 그런 자연스럽게 가득 찬 자비와 연민이 남한테도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쉴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는 항상 엄격하고 남한테는 항상 관대하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또 이렇게도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니죠. 요거 좀 숙고해보고 좀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안 꺼지죠? 꺼주세요.